군수로 나가서 시간만 때우고 군수 다 끝나면 그건 안 된다. 군수로서 제대로 이 군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한 일이 제대로 한 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봉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그냥 결제 서류에 도장만 찍었다고 그게 군수 노릇을 제대로 한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수만이 아니고 모든 벼슬이 전부 제대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벼슬길 나가면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벼슬길에서 이제 벼슬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서 물러나와서 지내야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시골에 와가지고 뭐 벼슬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술 마시고 놀고 요즘 말하면 뭐 화투 치고 게임하고 이런 놀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는 그러면 안 된다.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시골에 있을 적에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되고 해야 할 일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벼슬길에 나가서도 하는 일이 어렵고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해도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대장부는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나아가서 아무런 하는 일도 없고 물러나서 지키는 일도 없다면 공부 뭐 달라고 하느냐. 공부 왜 하느냐.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딱 해놨는데 그래서 벼슬길에 나가서 제대로 하는 일이 있고 벼슬길에서 물러났을 적에는 물러나서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 나아가서 하는 일도 없고 물러나서 지키는 일도 못한다면 그러면 공부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남명 선생님 공부해가지고 과거시험 합격하려고 그 책 읽었는데 그 책 읽다가 그 구절을 보고 탄식을 했다는 게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벼슬길에 나갈 생각만 했는데 벼슬길 나가서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세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1530년 건무렵에 중종 임금 시절인데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한 10년 남짓 지난 시기다. 이미 기묘사화가 일어날 적에 일어나기 이전까지 중종이 참 훌륭한 임금이 한번 되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기묘사화가 딱 일어난 순간부터 중종은 완전히 간신들한테 휘말려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없고 간신들의 이 손아귀 위에 놀아나고 있었어요. 그 남명 선생이 딱 보니까 지금 벼슬할 만한 시기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벼슬할 만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벼슬할 만한 시기가 아닌데 내가 과거 시험 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그냥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봉급만 받아먹겠다. 이런 심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난 뒤에 자기도 모르게 깨닫고 벼슬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벼슬 포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과거 시험 보던 거를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정말 선비다운 사람이 한번 돼보겠다. 그거를 위기제학이라고 합니다. 하위자하고 몸기자. 위기제학이라고 하는데 위기제학은 위인제학의 짝이 되는 말이에요. 위인제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인데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학문이라는 건 남한테 내가 대단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 합격하는 것 자체가 벌써 위인제학이에요. 그 다음 그래가 높은 벼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대단하다. 이거 어디든지 가면 품계에 따라서 사람 대접해줘요. 그리고 서원에 사람을 떡 앉히는데 자리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다 있는데 그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뭐 조정의 벼슬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거들먹거리려고 하는 이게 벼슬 높이 하는 사람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위인지학이라고 해요. 그래 훌륭한 사람이라서 훌륭한 대접받는 게 아니고 벼슬이 높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대접받는 것.
이런 거를 위인지학이라고 하는데 남명 선생은 위인지학 그거는 필요 없다고 본 거예요. 위기지학이라 해야 돼. 정말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가 내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공부는 소용없다. 그래서 위기지학을 하기 시작한 해가 바로 1531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시험도 그만두고, 그때부터 원래 서울에서 자기 아버지가 살던 집도 있었고 해가 거기서 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살면 서울 집이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살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가 위기지학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하니까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가 있는 김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531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1532년에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김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김해 내려가가지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위기지학에 몰두합니다. 몰두해서 그때 마침 또 자기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던 그 어머니를 서울에 집을 처분해가 자기 자양한테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살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야 되는데 어머니 모시고 오니까 여기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1528년에 자기 1525년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 재산 전부 이 동생들하고 누님하고 다 나눠줘 버리고 서울집 그것만 갖고 있다. 그거조차도 이제 딱 나눠주고 내려오니까 자기 처가는 아주 잘 살았어요. 김해 대동면 그 전부가 그 처가 재산이라고 할 정도로 넉넉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며느리 친정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1545년에 남명생 모친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를 바로 삼가 판곡이라고 합니까? 하판. 판현 그 안쪽으로 그 자기 아버지 묘소가 있고 할아버지 증조부 묘소가 있는 그 묘등에서 약간 낮은 곳에 자기 어머니 묘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3년상을 하고 3년상 끝내고 난 뒤로 이제 처가 안 가고 여기서 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조안에 지금 용암선 들어오는 안쪽에 반대쪽으로 들어가면 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그 자리가 개부당이 있었던 마을이라고 해요. 개부당 가는 데가 바로 이제 자기 살림집입니다. 살림집이고 요 밑에 여기 내과에 뇌룡사라고 지금 뇌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뇌룡사라고 하는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저 안에서는 이제 살림집이고 이렇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살림집하고 뇌룡사 하는 것도 자기 동생하고 누님들이 보태줘가지고 그래 살았다고 해요. 자기 재산은 없었고. 근데 여기 와서 살 적에도 그랬고 김해에서 살 적에도 그랬고 공부가 위기지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위기지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반성하면서 공부를 하는 이게 요즘 말하면 성녀들 중에 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토굴에들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정신 자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하는 말은 아침에 내가 도가 무엇인지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내가 깨우친다면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남명 선생의 생각이 저는 그랬다고 봐요. 어떻게든지 정말 사람답게 사는 법이 무엇이며 그것을 내가 제대로 깨우치기만 하면 죽어도 좋다는 이 생각으로 집념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 여기서
살게 되면서 여기서 뭔가를 한번 깨우쳐 보자고 했는데 요 시기에 저는 남명 선생의 이 신명사도라고 하는 이게 완성이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1549년에 남명 선생 문집에 보면 요 삼가 저 위로 올라가면 지금은 그게 삼가가 아니고 그게 거창군 신원면에 아마 속하지 싶은데 황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내가 거기 있는데 그 내 안에 가막산 밑에 그게 부암이라고 하는 부연이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가마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1549년에 이 근처 사람들하고 거기서 목욕을 했어요. 여름에 탁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놀이를 간 거예요. 거기. 근데 거기에서 지은 시가 시 내용을 보면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그래서 그 무렵에 벌써 남명 선생의 경의 사상이 완성이 되었겠구나 저는 그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하니까 거기서 지은 큰 이제 물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큰 쏘를 이루고 그다음 물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전신 50년 전루 내 몸에 온몸에 찌든 50년 동안의 때 그것을 천곡 청연 세진휴라 천곡이란 말이 천섬이란 말이고 청연은 맑은 못이란 천섬 맑은 못에 세진휴라 깨끗이 씻어버린다. 그리고 여기 이 못에 내 50년 동안 49살이니까 큰 숫자로 말하면 50년이죠. 50년 동안 찌들었던 때를 여기 있는 맑은 몸물로 깨끗이 씻는다. 이래 놓고 진토당능 생오내면 진토라는 말은 티끌이라는 뜻이 티끌이 만약에 내 오장 안에 생긴다면 바깥에 있는 이거는 몸물로 깨끗이 씻으면 되는데 오장 안에 티끌이 생긴다면 오장 안에 티끌이 뭐겠습니까? 오장 안에 티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오장 안에 티끌이란 말은 욕심을 말해요. 사람이 욕심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저 뱃속에 전부 욕심으로 가득하다. 보통 그래 말하거든. 욕심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 그게 티끌인 거예요. 그럼 이 뱃속에 오장 안에 욕심이 만약에 생긴다면 티끌이 생긴다면 지금 고목 부기르라 지금 즉시 배를 갈라서 저 흘러가는 물에 던져버리겠다. 이 안에 여기에 티끌이 있으면 싹 갈라가지고 저 맑은 물에 싹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는 건데 그 깨끗이 씻기 전에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남명 선생의 경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제대로 보여준 말입니다. 남명 선생이 갖고 있는 경은 목숨을 걸고 수양하는 것이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경은 송나라 때부터 정자 주자 이래로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퇴계 선생도 우리 고등학교 때 시험 치면 퇴계 선생 하면 경 시험 치면 퇴계 선생 이야기하고 경 치면 맞아요. 어디든지 1, 2, 3, 4, 5 중에 경이 있으면 경 그거 찍으면 맞다고. 경이 뭔지도 모르고 퇴계 선생 하면 경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송나라 때 정자 주자 이후로
이 학문의 핵심을 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경은 남명 선생이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격렬하지 않아요. 그 자나 깨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경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렸다. 이러면 이거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그래서 안 되지. 이래 반성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이게 경이에요. 근데 남명 선생은 그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음으로 내 욕심을 몰아내야 된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못 이겨낸다 하면 그건 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호복이란 말씀이에요. 배를 가른다 하는 말씀. 내가 그러니까 티끌이 생겨난다 이 말은 내 욕심을 내가 이겨내지 욕심을 이겨내버리면 그거는 이 뱃속에 티끌이 생긴 게 없어요. 없는 건데 생겨났다는 이 말은 욕심을 못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욕심을 못 이겨내면 나는 죽겠다. 이 생각을 실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인지 모르지만 요게 이 신명사도라고 하는 이게 그 뇌룡정이 이게 뇌룡사로 있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고 없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 이 근처에 생긴 최초의 서원은 회현서원이었어요. 남명선생을 모신 서원이 회현서원이라고 있었고, 회현서원이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새로 세운 게 향강서원이었어요. 이 향기 향자 물강자 쓴데 향강 그게 황강을 향강이라고도 했어요. 그 향강서원이 바로 용암서원이 된 겁니다. 용암서원 요게 사액이 되면서 용암서원이 됐어요. 그래서 1609년에 용암서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향강서원이 용암서원 되고 용암서원 그게 조선 말기까지 내려오다가 1871년에 그게 회철된 겁니다. 회철되고 100년도 더 있다가 지금 여기에 다시 복원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용암서원의 부속 건물로 다시 이 뇌룡사가 뇌룡정이라고 하는 용암서원 부속 건물로 복원이 됐어요. 복원이 돼가지고 적어도 1871년대까지는 뇌룡정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서원이 완전히 회철되고 나니까 그래 1890년 무렵에 1871년에 회철이 되는데 그부터 한 20년 뒤에 여기에 옛날 터자리에 뇌룡정으로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때 이 근처에 삼가 현감했던 분하고 그 다음에 삼가에 있는 후산 허육 그분하고 노백헌 정재규 이런 분들이 합심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남인하고 여기에 있는 노론학자들이 합심해가지고 이 뇌룡정을 복원해가 지금 남아있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서원 이게 들어서원한데 약간 위치를 옮기긴 했지만은 그 이제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뇌룡 이제 사였던 거고 그 뇌룡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대대로 서원이 없어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남명선생 체례를 해왔습니다. 제가 여기 진주 오고 난 뒤에도 남명선생 체례를 계속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요 그림이 뇌룡사에 있던 거예요. 요거 제가 1998년 고무렵에 지금부터 한 30년 가까이 전에 요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사진이에요. 요 사진이 요 밑에 요 새카만이 된 이 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이 요 위에 새카만 부분 떨어져 나간 뇌룡사라고 하는 글도 글자가 잘 안 보이는 부분. 요 나머지 대부분은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이게 여기에 있던 건데
이게 지금은 어디가 있나 하니까 지금은 산청군에 남명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남명기념관에 이게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삼가 유림이 여기 보관하기 힘들다고 해서 아마 그 산청 그 남명기념관에 넘겨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볼 적에, 요 사진 찍을 적에는 내룡정에 유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유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룡정 마루에서 들고 있는 걸 사진 찍은 건데, 여기. 네. 그리고 이 사진을 그때 찍고 난 뒤로 이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여기에 그림에 그려져 있는 정신이 바로 경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직금 고복 부기류라, 지금 즉시 배를 갈라 흐르는 물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숨을 거는 듯한 이런 것이 요 그림에 보입니다. 요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이 바로 성처럼 이래 생긴 게 이게 사람의 머리이고, 그 머리에 관문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관, 하나는 목관, 하나는 구관이. 그리고 이거는 귀와 눈과 입인데, 이거 관문을 왜 이래 해놨나 하니까, 이거 이외에도 사람 몸에는 구멍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의 구멍 때문에 욕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구멍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귀와 눈과 입이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씩만 없어도 사람이 욕심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옷 색깔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이런 거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입는지 하나도 부러워하는 거 없지요? 안 보이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여기서 욕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이거를 이겨내야 제대로 된 학문을 한 거라는 거예요. 위기제학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겨내게 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경이라는 거예요. 경이고, 태일군 가는 이건 우리 정신이에요. 정신. 사람의 정신이 태일군이. 태일군이 마음을 제대로 못 가지면 그 사람은 몸뚱이만 있고 정신이 없는 사람 되니까 곤란한데,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게 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이게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이 외적을 막는 일인데, 외적하는 그게 뭐냐 이거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밖에 뭐 있는 거 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뭐 온갖 욕심이 전부 우리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뭐 이래 한 데서 욕심이 다 생겨납니다. 그 욕심을 없애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 옛날 학자들이나 지금 사람들은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공부가 뭐냐? 공부는 지식을 많이 익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법률 지식을 많이 익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사기칠 거냐? 이런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공부해가지고 남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야. 기껏 해봐야 장난질에 불과한 것이고, 공부는 훌륭한 사람 되는 게 공부라는 거야. 훌륭한 사람 되지 않고 공부 뭔데 하느냐. 뭐하는데 공부를 할 거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일 핵심이 뭐냐. 이거 욕심 없애는 거야. 욕심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 욕심 없애는 방법은 그냥 대충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아이고, 내가 또 욕심 부렸네.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뭐, 또 다음엔 조심해야지. 언제나 내가 욕심 부려놓고 다음엔 조심해야지 하면 해결 다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고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고친다.
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웃집에 참외밭에 참외 하나 내가 따먹었어. 내가 오늘 배가 고프고 마침 지나가면서 거기 잘 익어서 아이고 이거 하나 먹어 어떻게 했나 이렇게 먹고 난 뒤에 가만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어. 그 다음엔 절대 안 그래야지 익혀놓고 다음 또 해요. 다음엔 사과밭에 사과 하나 따먹고 별로 나쁜 일은 아니래. 그게 뭐 사람 죽일 일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런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 요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자꾸 욕심이 커져간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상당히 위험한 욕심도 부리게 되고, 나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고, 별 이상한 일까지 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기는 욕심을 사람이 딱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어디든지 다니는데 보면 저절로 욕심이 생긴다. 그 욕심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는 게 이제 이 공부인데, 그 공부를 남명선은 목숨을 걸자. 그 목숨을 걸자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니까 그게 국군사사직이란 말이 있지요. 그겁니다. 국군사사직이란 말. 나라의 임금은 사직에서 죽는다. 나라 임금 사직에서 죽는단 말은 나라의 임금은 그 사직이 있는 곳은 수도예요. 그 서울에 가보면 서울에 사직이 있습니다. 종묘와 사직이 같이 있어요. 한쪽에는 동쪽에는 종묘가 있고 서쪽에는 사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고을마다 또 사직이 있어요. 각 고을에도 사직이 있는데 그 사직 그게 그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이. 그 사직에서 죽는다 이 말은 도망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보면 선조가 그 서울에서 원놈들이 쳐들어오니까 도저히 못 이기겠으니까 그만 서울을 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그 도망가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 지키다가 못 지키면 거기서 죽어야 된다. 죽을 각오로 싸우다가 정말 죽을 각오로 싸우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데 못 이겨내면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도 위해서도 그렇다. 개인에 있어서 국군은 뭐냐 하니까 내 정신이에요. 내 정신이고 땅덩어리는 뭐냐 내 몸이에요. 내 몸이 이게 땅덩어리. 그리고 나라의 임금이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도 땅덩어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 땅덩어리는 임금이 없는 땅덩어리 그거는 정신이 빠져나간 사람 몸뚱이하고 같다는 거예요. 정신이 빠져나간 사람 몸뚱이 그걸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잖아요. 정신 나간 놈을 사람 대접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해도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아무도 사람 대접 안 해줘요. 그럼 그거는 죽은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명 선생은 그런 상태를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해요. 걸어다니는 시체, 주시라고 합니다. 달릴 주자 하고 시체 시자. 내가 이래 걸어다니는데 이게 내 정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밥도 잘 먹고. 그런데 내가 내 정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걸어다니는 시체라. 그 남명 선생은 너 걸어다니는 시체로 살래? 사람으로 살래? 이거. 여기에 그림에 여기에 귀자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귀자 반대편 이 안쪽은 뭐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림에 짜매한 귀자가 좀 보이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상 싶어도 이 바깥의 세상은 귀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안쪽의 세상, 욕심을 제대로 컨트롤 해가지고 사는 이 세상이 사람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 사람답게 살래? 아니면 귀신처럼 살 거냐?
그래서 요 성곽 안을 성곽 바깥을 귀신이라고 하고 성곽 안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숨을 바치고 국군이 사직에서 죽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데 내 정신이 없는 상태, 국군 도망간 상태로 살아있다 하면 그거는 죽은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내 욕심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한 게 경입니다. 그 남명의 경은 이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욕심을 이겨내는 것.